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극적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아마도 한국을 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골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0 세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북한 정권의 갑질과 이 문재인 정권이 자진해서 을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온갖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자 아이스 하키팀, 한국 여자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신으로 노력해온 여자 아이스 하키팀에 난데없이 북한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면서 북한의 수준도 안 되는 선수들을 낙하산식으로 말하자면 강제 채용하는 식의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이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파괴하는 데 대해서 본능적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2030 세대가. 그래서 한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민주사회에서 80%가 반대하면 거의 뭐 만장일치의 반대입니다. 어떤 연령층보다도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게 20대, 30대입니다. 또 하나는 태극기를 내리는 것이죠. 주최국인데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개회식 때 들어와야 하는데 남북 공동 입장이라는 이 허울에 맞춰가지고 한반도기 정체불명의 깃발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좌익 세력의 깃발인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태극기에 가슴이 설레던 20대 30대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월드컵 때도 서울 올림픽 때도 태극기로 몸을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던 그 추억이 되살아난 것이죠. 태극기 내리는 거, 여자 단일팀 괴롭히기, 이게 김정은 정권의 굴종한 문재인 정권의 형태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2월 9일을 태극기 드는 날로 만들겠다는 운동이 2030 세대에서 일어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돼가지고 한 달 사이에 한 10%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높은 편입니다. 50대 후반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20대, 30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주력 세력은 50대입니다. 50대고 80년대 운동권입니다. 좌파 운동권이 주류인데 좌파 중에서도 가장 극좌파인 주사파 출신들, 전대협 출신들이 상당히 핵심에 있다는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반박이 없으니까 아마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0대 좌익 운동권과 20대, 30대의 젊은 층 사이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이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30대가 반발한 것은 지금 집권 세력이 좌경 성향이다, 종북 성향이다, 뭐 그 안에 주사파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감으로 다가오는 이 불공정성, 김정은 정권이 갑질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 이게 원초적 분노죠. 안 그래도 취직하기가 힘들고 취직하려면은 수많은 난관을 돌파하고 해야 겨우 일자리 하나 얻는데 김정은 저건 뭐야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정권 안에 좌익 운동권 출신들은 김일성을 흠모하거나
김일성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는 데 반해서 이 20대, 30대는 김정은이를 매우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20대, 30대와 김정은은 동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핵수저를 갖고 나와요. 핵수저. 태어날 때부터, 집권할 때부터 핵무기를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저렇게 안한무인으로 놀고 있다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아마 연세 드신 분들보다 더 강할 겁니다. 우리는 흑수저인데 김정은이는 금수저를 넘어서 핵수저 아니냐 하는 데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경멸합니다. 그런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20대, 30대는 학력이 높습니다. 50대보다 학력이 높고 훨씬 더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 해외여행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저런 골목대장이 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굴종하는 김정은의 아버지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뭐 정교조교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입니다.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안에 있는 이 50대 좌익 운동권들은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한테 편리한 사실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각 정부 부처가 재조사한다고 하는데 광주 사태 재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명백한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도 또 그것을 뒤집으려고 재조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현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용주의가 죽어버리죠. 실사구시란 말은 한자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과 현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실용적 생각, 실사구시적인 생각이 도무지 없는 집단이 지금 정권 안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나 20대, 30대는 그렇지 않아요. 20대, 30대는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대, 30대가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붙이고 있는 정책이 원전 백지화 정책 아닙니까? 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느닷없이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잘 짓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공론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 시민참여단을 모아가지고 찬반 양쪽의 의견을 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투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다 설명을 듣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이 다 기운 거는 공통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한 게 20대, 30대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건설을 해야 된다. 원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0대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는 공론화 시작하기 전에는 17.9%만 해야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20대가 처음에는 17.9%인데 계속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17.9%가 53%로 늘었어요. 이건 2배 이상 달라졌습니다. 급격하게 바뀐 겁니다. 합리적 사실을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그것을 승복한 겁니다. 사실이 등록한 거죠. 30대는 어떠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19.5%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47%로 늘었어요. 이것도 2배 이상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 재개 쪽으로 간 건데, 다만 이 40대가 달라져도 그 달라진 폭이 매우 적습니다. 가장 이념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40대가. 근데 20대, 30대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을 인정한다. 참 고마운 일이죠.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워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현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파가 그렇게 끈질기고, 이념적으로 뭐 용감하기도 하고, 조직도 잘 하지만, 왜 결국 가서는 망하느냐 하는 것은 현실과 사실을 부정하니까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 역사가 발전해가는 방향과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면은 운 좋으면은 한 100m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km를 역주행해가지고 사고 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역주행하다가 죽어버리면 운전자는 죽는 거였어야 뭐고야 당연하지만 같이 타고 있는 승객, 저 국민까지 같이 참사로 몰고 갈까, 그게 걱정인 것이죠.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이 20대, 30대는 군복무 경험이 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생생해요. 60대 뭐 이런 분들처럼 먼 기억이 아닙니다. 생생하니까, 더구나 김정은이 천안 폭침, 뭐 연평도 도발 이걸 하는 걸 보고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불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이가 갑질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대, 30대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고, 이 주사파들이 빠진 그 민족주의 함정에 20대, 30대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국제화되다 보니까, 실용화되다 보니까 이 좁은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잘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또 결정적으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 정권의 이 민족주의를,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운 이 통일 전략, 통일 전선 전략, 대남 적화 전략이죠.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도 20대, 30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필요 없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든지, 뭐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든지, 북한의 저 실패한 경제를 떠안는 것은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반통일적인 생각이 상당히 70% 이상 된다는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거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그래야 핵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점은 20대, 30대와 앞으로 더 토론해 볼 점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김정은 정권이나 문재인 정부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20대, 30대를 잘못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주력 세력이 20대, 30대니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북한 정권은 아예 문재인 정권만 굴복시키면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독재 정권에 있으면은 똑똑하긴 한데, 이 민주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과 불가촉성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가똑똑이의 얕은 지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2030 세대가 왼쪽으로 기울어 가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세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바보가 바꾼다고 그래요. 바보는 무모합니다.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이야기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바꾼다고 합니다. 기득권을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30대가 일어나서 왼쪽으로 기울어가는 이 세상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